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행에서 하면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지난주 일요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갑자기 혜택을 축소한다는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는데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좀 한번 일단 보시고 얘기를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이제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 일요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축소에 대한 이제 기사가 처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충 기사 제목들이 뭐 급해진 다주택자들 혜택 줄면 세부담 최대 10배 올라간다, 뭐 오락가락하는 사이 현장은 혼란스럽다, 임대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강화 가닥, 시행령 개정 추진, 뭐 이렇게 등등등 뭐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혜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혜택이 그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건보료를 뭐 최대 85%, 80%까지 감면해주겠다, 이게 가장 큰 골자였는데 뭐 나머지 뭐 보유세, 취득 단계 세금, 보유 단계 세금은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큰 이펙트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거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물론 혜택이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큰 이펙트는 없을 거라고 좀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양도소득세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뭐 밤사이에 뭐 몇 억씩 오른다는 서울집값인데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하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빨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뭐 감면해 주겠다, 내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애초에 임대사업자를 양성하려고 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집을 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사업용 주택을 공급하라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유도했고, 실제로 5%밖에 임대료를 인상을 못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 그런 집에 사는 게.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내가 세입자로 살아야 되느냐, 난 이번에 사겠다 라는 선량한 그 실거주 목적에 선량하신 시민분들은 사실 시장에서는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전국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 지역만 집값이 오를까? 당연히 사람들이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넘는 상태에서 수요는 많아지니까 더군다나 살고 싶은 지역은 한정적인 거고, 뭐 주거 환경이 좋고 직장과 가깝고 뭐 학군이 좋고 뭐 이래야지 매력적인 주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이미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이상. 뭐 땅이 있어야 집을 짓겠죠. 그런 상황에서 임대라도 좀 민간에게 맡긴 거죠, 사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면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랬는데, 반대로 엉뚱하게도 이제 은행에서 원래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대출을 못 해줬는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대출은 또 해준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은 또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대출을 일으켜야지 은행에서는 뭐 직원 월급도 주고 그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한 거죠. 사실 은행에서는 뭐 이용했다기보다 은행은 은행 일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미 그 발빠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대출도 받았어요. 집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아직 집을 못 사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과 주택 공급 부족과 시장에 널리 풀린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 대출을 막 해주니까. 그리고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내수가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마땅히 투자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금이 다 주택 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주택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아, 부동산은 망하진 않는구나, 부동산 실패하지 않는구나 라는 심리가 또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투자, 요즘에 또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정보는 다 알아요. 어느 지역이 유망하다, 또 어느 지역이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뭐 네이버, 구글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할 만한 곳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움직임도 아니고, 지금 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하는 이 발언은, 국토부 장관께서의 이 발언은 집값에 올리는 주범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들과 이 정부 간에, 국토부 간에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자꾸 혜택만, 이 정부가 정책으로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뭐 추측 기사들도 난무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세부담을 늘리겠다, 뭐 건보료도 올리겠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같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아직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느냐? 맞아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국토부가 아무리 뭐 법을 개정하든 아마 법 개정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행령을 개정할 텐데,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행령을 바꿀 수 있을지언정 소급해서 그 효과를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이 법에는 소급표는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이 소급적으로 과거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앞으로 등록할 사람들,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록을 했고, 저처럼 아직 놓치신 분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미 아직 못하신 분들만 좀 손해를 보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아무리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다 한들, 뭐 집값이 올랐어야 그 혜택 줄인 걸 이펙트를 받지, 집값도 안 올랐는데 혜택만 줄이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집을 안 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냥 임대만 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뭐 보유세도 물론 뭐 조정을 하겠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지금 안 팔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당장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팔 수도 있고, 이 양도는 사실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수요만 받쳐주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한들 이 정권이 계속 영원히 한 건 아니니까, 또 그때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도소득세만 바꾸고 뭐 혜택을 줄이고 한다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일 것인데, 공급도 지금 대책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서울 주변 수도권에 택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과거처럼 신도시급 개발은 또 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펼 수 있는 정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수도권에 신규 공급을 한다 한들, 뭐 거기 살고 싶은 분들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수도권 공급을 기다리실 만한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냥 과감하게 서울,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주고,
그렇게 허용했을 때 물론 집값이 오르겠죠. 그럼 그 오른 대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사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다시 또 전세나 뭐 월세도 사시는 거고, 다만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과감하게 100%다 가져가고, 그래도 뭐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지 그거는 뭐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 주겠죠. 그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져가고, 그거를 갖고 그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쓰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러면 또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뭐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할지 말지. 어쨌든 뭐 과거 뭐 90년대처럼 정책 발표하고 바로 그날부터 적용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아마 그 정책을 발표해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겁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쪽에 추천 영상도 봐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